안녕하십니까. 프롤로의원의 원장 정재우. 스튜디오 팀장 배상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어깨가 아플 때는 이렇게 치료해 보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깨가 아플 때 병원에 가시면 많은 여러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또 병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나면 되게 흔히 진단받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흔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호십견. 흔히 50세에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이라고 하는데 40견도 있고 30견도 있고 70견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깨에 뭔가 관절염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약간 유식한 말로는 동결견이라고도 하고 유착성 피망염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어깨에 뭔가 관절 질환이죠. 가장 흔합니다. 보통 어깨 아픈 사람의 한 반수 이상이 이걸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어깨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 있죠. 대표적으로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뭐 그렇게 흔하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배구라든지 어깨를 들어 올려서 쓰는 운동, 가장 흔한 거는 사실 수영이죠.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잘 생기는 병입니다.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많이 들어보셨죠? 회전근개 파열. 어깨를 움직여주는, 어깨를 회전시켜주고 들어 올리고 하는데 관여하는 근육들이 뭔가 손상된 병이죠. 충돌증후군하고 회전근개 파열은 사실 거의 같이 다니는데요. 어쨌든 둘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어깨가 아픈 사람 중에서 진단명으로. 네 번째, 들어보셨죠? 석회성 건염. 역시 회전근개에 힘줄이 파열된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석회화라고 해서 좀 힘줄이 단단해지고 다른 형태의 성분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염증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것을 석회성 건염이라고 합니다. 4개는 약간 진단법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른데요. 하나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0견에 대한 내용인데요. 50견에 대한 내용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운동법입니다. 운동법은 저보다 전문가이신 우리 배 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식견은 주로 줄어든 가동성 범위를 넓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범위로 어깨의 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은 가동성을 늘릴 수 있게 지속 가능한 운동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팀장님의 영상을 보고 잘 따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운동법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보통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죠. 2가지, 관절 강내 주사요법과 브리즈마, 이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깨 정상 관절이고요. 요거는 그림상으로는 표현됐을 때 얘보다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고 약간 붉어져 있습니다. 붉어져 있다는 건 염증이 생겼단 말이죠. 오십견은 되게 중요한 게 시기입니다. 시기. 관절염이 염증이 있는 시기가 있고요. 염증이 사라진 다음에 유착이 생기면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황과 몇 가지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염증이 있는 시기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많이 쓰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신경 근처에다 주사를 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히면 그 다음부터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관절 강내에 수압 팽창술이라는 걸 합니다. 물을 많이 집어넣어서 관절을 이렇게 벌린다는 뜻이고요. 그거를 이제 물을 이용하면 수압 팽창술이 될 거고요. 일부러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관절의 그 면들을 살짝 손상시키면서 관절을 뜯는 그런 치료를 브리즈망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면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목이나 어깨 쪽에서 신경을 차단한 후에 관절을 수동적으로 살짝 뜯는 치료를 합니다. 브리즈망이란 치료 자체는 약간은 수술에 준하는 치료죠. 주로는 통증보다는 관절의 가동 범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오래 지속되는 환자한테 많이 시도를 합니다. 2가지 다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한다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병행하기도 합니다.
운동 치료는 어떤 시기에서도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로 염증이 약간 가라앉고 가동 범위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꾸준한 운동을 하면 환자의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 증후군은 진단을 위해서는 몇 가지 테스트들과 검사가 필요한데요. 보통은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은 어깨를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합니다. 올리다 보면 아! 하고 아프죠.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 또 좀 괜찮습니다. 어떤 특정 범위에서 아프고 특정 각도에서 아픕니다. 반면에 오십견은 모든 범위에서 가동 범위가 떨어지고 통증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의사가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동결경과 회전근개 파열을 어느 정도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에 중요한 거는 초음파나 MRI와 같은 어떤 영상학적 검사인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는 어깨가 찢어졌는데 혹은 충돌이 있는데 그 손상 정도가 혹시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다르기 때문이죠. 전층 파열의 경우는 물론 나이나 환자의 생활 범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수술이 원칙입니다. 물론 70, 80이 되신 분들은 가능하면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보존적인 치료를 더 많이 합니다만 나이가 아직은 활동적인 나이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는 전층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를 대부분 권고를 합니다. 반면에 부분 파열은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계속 해야겠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를 대개의 경우엔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럼 보존적인 치료는 뭐가 있느냐? 역시 운동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프롤로라는 치료, 또 신경 차단술,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 등등이 복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물론 경과 관찰은 계속 해야 됩니다. 충분이라는 건 보통 3에서 6개월을 말합니다. 6개월간 충분히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상태가 악화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부분 파열의 경우에도 수술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사실은 시기에 따라 환자의 상태가 다릅니다. 석회성 건염은 단계 그리고 크기가 있는데요. 석회성 건염이라는 게 힘줄 내에 석회가 생기면서 걔가 녹으면서 증상을 일으키는 거라 극심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석회가 녹고 있는 단계죠. 그거는 대개 보존적인 치료만 해도 바로 좋아집니다. 대개 며칠 안에. 반면에 석회가 녹지 않고 그냥 형성이 돼 있는데 워낙 그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구조물을 그 석회가 누르면서 증상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석회 자체가 지금 녹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주변을 자꾸 자극하고 있는 단계라서 석회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제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많이 하는 거는 환자의 상황과 석회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몇 가지 써 놨는데요. 수술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게 체외 충격파죠. 체외 충격파는 석회를 강한 자극을 줘서 석회를 살짝 분쇄하는 치료입니다. 한 번 하는 걸로 딱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주간격으로 매주 한 3회에서 5회, 많이 하면 7, 8회까지도 시행을 합니다. 영어로 써놨는데요. 바보티지라는 거는 바늘을 이용해서 석회를 깨는 치료입니다. ESWT, 체외 충격파는 기계를 이용해서 깨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보티지는 석회가 녹는 단계에서 많이 시행을 합니다. 어깨에 구멍을 내서 걔를 빨리 흡수시키는 치료죠. 그래서 석회성 건염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는 환자의 석회성 건염이 어떤 시기인지 그리고 환자의 현재 석회의 크기는 어떤지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결정을 하겠죠. 자, 오늘은 어깨가 아플 때 병원에 왔을 때 흔하게 진단을 받는 몇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